자, 판례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자, 이 판례도 중요하죠. 자, 이 무이자 판례, 여기는 무상차용, 무상대여 전부 다 거의 같거나 비슷한 판례들입니다. 자,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들인데요. 자, 보시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빌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뇌물이고 어떤 부분을 추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자, 볼까요? 갑이 업주죠. 업주. 자, 을이 공무원입니다. 경찰관으로 해볼게요. 자, 업주가 1억을 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 빌려주었는데 이 1억에 해당되는 이 원금이죠, 원금.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기한 약정은 없어요. 그렇죠? 기한 약정은 없고 무기한으로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돈 생길 때 갚으라는 거예요. 원금만 갚으면 되고 뭐 이자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랬을 때 뭐가 뇌물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공무원은 이 업주에게 1억에 해당되는 원금을 돌려줬습니다. 돌려주었다. 이게 만약에 돌려주지 않고 그 전에 돌려주기 전에 미리 비리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것이 적발되면 그건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금을 돌려주고 난 시점 이후에 이제 발각됐기 때문에 이제 1억은 뇌물이 아닌 거죠. 이건 뇌물이 아니다. 돌려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그럼 뭐가 뇌물입니까? 이게 뇌물인 거지. 요 이자 해당되는 부분 있죠. 뭐 약정이자 보통 5% 그쵸? 5% 법정이자가 5%잖아요. 법정이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뇌물인 것이다. 이게 뇌물이니까요.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뇌물이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지? 요 뇌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형법 각칙에 나와 있죠. 뇌물죄 배웠잖아. 거기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이 물건은 이 돈은 이 법정이자에 해당되는 무이자 부분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또 요 1억에 해당되는 원금은 돌려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 했습니다. 뇌물이 아니지만 이건 뭐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금원 그 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뇌물이 아니다. 뇌물이 아니라서 형법 제 134조 이게 무슨 말이야? 필요적이죠. 필요적. 요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필요적 몰수 추징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각칙 특별 규정에 해당되는 필요적 몰수 추징은 아니지만 일반 조항에 해당되는 형법 제 48조 그렇죠? 48조 일반 조항으로 와서 의무적 몰수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필요적은 아니지만 의무적 몰수 추징은 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요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필요적으로 가지만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돌려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서 의무적으로 간다. 이렇게 각각 정리를 해두세요. 자, 꺽쇠 1번 무기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을 때 요 금융이익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뭡니까? 이자입니다. 이자. 이게 이자입니다. 요 법정이자가 바로 뇌물이다. 뇌물이라서 요것은 필요적이다. 그쵸? 그리고 금원 그 자체, 원금 자체는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은 아니고 의무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2호라고 봤어요. 2호라고 봐서 의무적이다. 자, 그 다음 똑같아요. 무상차용 똑같이 요 금융이익이 뇌물이기 때문에 요것이 필요적 몰수 추징이다. 그 다음 똑같죠? 무상대여 금융이익 동그라미. 그쵸? 그래서 그 위에 필요적이다. 이런 말 나와 있네요.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 뭐 출제자 입맛에 맞게끔 하나씩 골라서 출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당이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무상으로 대여받은 행위는 그렇죠? 정자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제공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유상대여가 이루어질 경우와 비교해서 이자 상당히 무상대여를 할지라도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재산상 이익으로 봐서 뇌물로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정자법 위반으로 봤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후보 추천 관련해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현재의 낮은 비율로 빌려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이건 무이자가 아닙니다. 이건 앞에 건 무이자고 이건 현재의 낮은 비율로 빌려준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법정이자가 5%인데 현재 낮은 이율이 뭐 1%로 빌려줬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야? 차이가 4% 차이잖아요. 요 4%에 해당되는 금액이 뇌물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요 차이 상당이 바로 뇌물이다. 뇌물이기 때문에 재산 이익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 해당되는 금액이 몰수지나 추징 대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증례자가 교부한 당자수표가 부도나자 부도된 당자수표를 반환받고 그 수표에 대체하여 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이때 현금 동그라미 유가증권이 동그라미 이것이 뇌물이다. 이것이 대상이다 이런 말이고요. 통일원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들어간 물건 있죠. 이것도 들어간 물건 이것도 승인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됩니다. 그렇죠? 위반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몰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다음 외국한 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 되는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취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취득이 아니다. 등록을 했을 때 취득이 되는 것인데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서 결국은 몰수도 못한다 이런 판례입니다. 시험 2번 나왔네요. 자,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3번부터 먼저 볼까요? 3번부터 볼게요. 자, 부패방지법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은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 범행으로 취득한 당의 재물이나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몰수 추징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보유하지 아니한 자. 보유했을 때 대상이 되는 것이지 보유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그렇지? 그 대가로 받은 돈, 그 대가입니다.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어려운 판례인데 요 세 줄만 갖고는 어렵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경북 산청이라고 있어요. 산청. 거기 군의원이 있어요. 군의원. 산천군 의원이었는데 을리라는 그 산청군에 있는 친구 있죠. 친구. 동네 친구. 친구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합니다. 누설합니다. 어떤 누설을 하냐면 여기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이게 개발지라는 거야. 여기 개발된다는 거야. 그쵸? 부지부지 많죠. 그런 경우가. 부지부지 많아요. 적발이 안 될 뿐이지 뭐 산청군만 한정되는 게 아니죠. 뭐 전국적 지방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군의원, 시의원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행위도 많이 하고 자기가 직접 뭐 하다 걸린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군의원이 친구에게 야, 여기 가면 이 땅 있지? 너 거기 알지? 거기 조금 있으면 개발될 거야. 지금 우리가 그 업체랑 뭐 협의하고 있는데 발표는 조만간 될 거야. 조만간 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땅을 싸놔라. 땅을 아주 원가로 사는 거죠. 원가로. 만약에 개발되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수십 배 폭등하니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공무상 비밀을 을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먼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 진짜 개발되는 거야? 개발된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땅을 사죠. 이 땅.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땅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로 그 지역 개발되는 게 발표됐고요. 발표됐고 이 땅값은 폭등을 해서 결국 이 친구는 땅을 팔습니다. 팔아서 막대한 차익을 올리게 되죠. 막대한 차익을 올려서 고맙잖아. 고맙단 말이야. 고마워서 이 친구 군의원인 친구에게 가서 고맙다 친구야, 그렇죠? 야, 니 때문에 나 돈 좀 벌었다. 그래서 이 대가로 2천만 원을 줍니다. 껌값이죠? 2천만 원을 줍니다. 자, 요 2천만 원이죠. 요 2천만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야. 할 수 있어 없어? 팔라가 뭐라 그래? 꺽쇠 이번에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라 하여금 토지를 매수하게 하였는데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사실관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하였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샀고 그 땅을 팔아서 얻은 돈 중에 친구에게 고맙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얼마를 팔아서 돈을 얼마를 사례비로 줬다는 겁니다. 고마우니까 네 술이나 한 잔 받아 먹어라, 그렇지? 그래서 2천만 원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몰수 추징이 안 돼요. 자, 만약에 사안을 바꿔볼게요. 사안을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을이라는 친구가 먼저 갑에게 다가왔어. 야,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어디 개발될 거 없냐? 니 좀 있으면 좀 나한테 좀 몰래 좀 알려달라. 내가 2천만 원 줄게. 그래서 이 갑이라는 친구가 알려주면 안 되는데 2천만 원 준다 하니까 그에 대한 사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 그건 당연히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은 추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갑이 먼저 알려주는 거야. 갑이 먼저 알려줘서 을이 그래서 근데 돈도 없는데, 그치? 돈도 없는데 갑이 꼭 사라고 하니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마지못해 산 겁니다. 사서 진짜 개발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친구야, 내가 미리 나한테 정보 좀 알려줄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갑이 먼저 나한테 알려준 거야. 그랬을 때는 이 돈이 몰수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상을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어떤 거냐면요. 이것도 출제가 좀 된 겁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고라는 1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는 2차 계약을 맺습니다. 전매계약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전매계약에 의해서 제3자를 맡은 이 돈이 몰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 봐요. 갑이라는 토지 매도인이 있어요. 토지 매도인이 있다.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땅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갑하고 을 간에 토지계약,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갑에게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을 주고 땅을 잡아요. 땅을 잡는다 이거예요. 땅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1차 계약이에요. 1차 계약.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중도금 주고 잔금 처리하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이제 을이 토지 소유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을이란 사람이 병이란 사람과 또 토지계약을 맺습니다. 이 땅에 대한 토지계약을 맺어서 이것이 이제 2차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되고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병이란 사람이 이렇게 을에게 잔금 처리하고 그러면 을이 이제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갑이라는 땅 주인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땅 주인과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잔금 처리하고 이제 이전 등기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을이라는 사람이 또 땅을 또 내놓죠. 내놔서 이제 병이라는 사람에게 돈 받고 팔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이게 정식 절차인데 이게 만약에 1년 내에 이루어졌다. 1년 내에 1차 계약, 2차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양도세가 장난 아니잖아. 양도세가.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니야? 어떻게 1차 계약 맺고 조만간 한두 달 있다 또 파냐고 이렇게. 그러면 양도세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계약금만 줘. 을이라는 계약금만 줘. 땅을 잡아. 이 원주민이 땅을 못 팔게. 땅은 계약금만 주고 땅을 잡는다고. 10% 주고 땅을 잡았지? 잡아놨지? 그리고 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을 구해. 여기 시골에 여기 있는 땅이 있는데, 경기도권 어디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 곧 뭐 아파트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뭐 과정 광고 막 합니다. 그래서 땅을 잡아. 땅을 팔아. 매수인을 구해.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등기 처리 안 합니다.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등기 처리하면 세금이 장난 아니게 나오니까요. 등기 처리하지 않고 바로 이 매수인이 구해지게 되면 돈 받고 잔금 처리하고 바로 등기를 이렇게 넘겨.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땅을 등기 처리 자기 앞으로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정상이긴 한데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처리 안 하고 바로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자기 앞으로 등기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적발되면 이 을이란 사람은 등기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땅 주인이 되는 것이지만 이 을은 뭘 위반했어? 이 법 위반했잖아. 그래서 이 을로부터 뭐 징역형이나 벌금형 뭐 엄청나게 세게 맞겠죠. 그렇게 법적인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는 거야. 끝내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등기를 넘겼잖아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바로 등기를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줬잖아요. 그치? 그러면 해전 등기 해줬을 때 을은 이 법 위반죄를 처받는다 할지라도 이 병이란 사람이 을에게 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이 잔금 처리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잔금 처리. 이 잔금 처리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 10억 주고 샀잖아. 이 땅 금액을. 이 금액에 대해서 밑에 몰수 추징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전매 계약에 의해서 제3자로 받은 금액, 이 금액, 병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을이 갑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주고 잔금 처리, 이전 등기를 안 한 부분에 한해서 이 법 위반죄로 인해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지 병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매 계약을 통해서 병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1차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 판례가 약간 어렵긴 한데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매 계약 세무 치시고 등록하지 않은 부분 세무 치시고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그 대가를 받은 돈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대가로 취득한 금품 물건에서 인신매매대금, 작물매각대금 있는데 작물매각대금 밑으로 가보세요. 요 4번 체크하세요.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작물매각대금도 몰수할 수 있는데요. 자,
예외가 있어. 피해자가 있을 때는 몰수가 안 됩니다. 몰수가 안 된다. 그치? 그래서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돌려달라. 이렇게 작물에 대해서 동물을 달라. 그 내 거니까. 그래서 교부 청구를 하게 되면 환부해줘야 된다는 거 형소법에서 배우죠. 형소법 환부할 때, 환부 가환부할 때 배우잖아요. 환부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몰수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되지만 피해자가 있을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몰수가 안 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멸실, 파손, 부패 염려가 있어서 보관하기 불편할 때 매각하는 거죠. 매각. 그렇죠? 형소법이 나와 있지. 그때 요 매각 보관금, 대가 보관금 동그라미 요거 몰수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작물 처분 대가 있지. 작물 처분 대가 요거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수가 안 된다. 통장이 몰수됐다고 해서 채권까지 몰수가 된 겁니까? 우리 은행 통장 분실하면 돈 못 찾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통장이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친분증 가서 제출하게 되고 예금주와 일치하면 은행에서 돈 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통장이 몰수됐다고 해서 채권까지 같이 몰수된 건 아니다. 이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수임료 있죠? 수임료는 몰수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법상 유효한 위임계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각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